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내일 위증교사 혐의로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서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쟁점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일 선고 때처럼 법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번에도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했는데 일단 지난번과 비교해서 전반적인 현재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지난번에 그래도 비교적 질서 통제가 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제 출입로를 다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차량도 전면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뭔가 부상자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뭐 마찰이 벌어진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법원이 아마도 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지난번 이제 공직선거법 때도 그렇고 모든 변호사들에게도 다 이메일이 이제 와서 법원 출입 통제되니까 이제 참고하라, 차량 절대 불허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다 이제 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자들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둘러싼 뭐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취재진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외의 인원들은 철저하게 좀 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재판 오후 2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2시에 시작이 돼서 주문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난번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빨랐다라고 보입니다. 1시간 이내에 이제 주문까지 다 이제 낭독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상 이 사실관계라든지 뭐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볼 수는 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의 사건들과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형동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 증거관계도 복잡하고 뭐 그리고 증인들도 여러 명이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좀 복잡하다라고 볼 반면에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는 비교적 단순하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내면은 공직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주문까지 다 낭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사건에 비해서 사실관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길게 소요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혐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지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했다. 이제 이 부분인 건데 가장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쟁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위증 교사입니다. 네.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위증죄를 범한 본범이 있고 그리고 이걸 시킨 교사범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증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모 비서실장의 경우에 사실상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위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교사의 행위와 고의가 뚜렷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공개된 녹취록을 들어보셨을 텐데 녹취록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녹취록이라든지 그 전후 사정 그러니까 증인에게 연락을 한 취한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락을 취한 것이고 이것을 교사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여부를 주요하게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위증 교사죄 성립의 전제 조건을 좀 여쭤보고자 했는데 입증해야 하는 증언이나 증거 측면에서 그럼 녹취록에 주목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녹취록이 굉장히 좀 그래도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 증거를 두고 해석은 좀 엇갈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한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재판부는 과연 그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외부에 공개된 녹취록 이제 이거 한 개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증거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뭐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메시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는데 그 보내준 그 변론 요지서의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그 김모 씨가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증언을 했는지 이런 이제 기록들도 다 취합을 해서요.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입증 책임은 이게 이제 피고인이나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입증 책임은 검찰 측에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요, 검찰 측에서 사실상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경우에 아무리 1심 선고가 유죄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재판부도 판단을 하기로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만 사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재판부에게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지 뭐 언론에 나온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외부의 기타 사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검찰 측에서 주장을 하거나 제출을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받은 자료에 기반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대표가 받은 구형량, 지금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뭐 실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혹여나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의원직 박탈되고요. 피선거권 역시도 사실 이제 박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7년으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예. 우리가 이제 선거법과 일반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법의 경우에는 사실 더 까다롭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일반법, 그러니까 지금 형법상의 이제 위증과 위증 교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요. 그러면 5년간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10년 박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주요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고 있을 것은 과연 이것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냐. 만약에 그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이 받은 그 선거법 재판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서 여기서도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박탈형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제 놓고 형량을 반드시 떨어뜨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위증 교사를 이제 위증보다 더 엄중하게 본다고 하는데 상한은 이제 3년이지 않습니까? 그 가중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위증죄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교사범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교사범의 경우에는 위증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본인이 뉘우치지 않는다라든지 뭐 자백하지 않고 그리고 교사 자체가 이제 가중 요소이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본인의 어떠한 뭐 지위를 남용을 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사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실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에 이제 교사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뭐 하위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압박하는 식으로 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좀 이것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검찰 측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이 사실상 위증 교사의 그런 양형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최대치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의 경우에는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인데 여기에 가중 요소 말씀드린 이러한 가중 요소들이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일 나오는 선고 1심 선고잖아요. 항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이든 검찰 측이든 뭐 항소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네. 왜냐하면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상 본인의 의원직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항소로 끌고 가고 그 이후에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쭉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도 그렇고 다 대법원까지는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최종 판결 언제 나올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특히나 이제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에 이제 강행 규정, 그러니까 633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강행 규정이 있어서 확정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있던데 그러면 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그 633이라는 사실 강행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네. 현실적인 이유로 지켜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3개월 이내에 선고를 마무리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것은 지켜져야만 하는
강행 규정이고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사실상 이걸 이렇게 무기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판부 입장에서도 빠르게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긴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추가적인 만약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을 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피치 못하게 3개월은 좀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 대표 향후 3개 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향후 혐의나 사건의 성격들을 좀 봤을 때 가장 주목하고 계신 재판이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어느 정도의 내가 형을 선고받는 것보다는 내가 과연 의원직을 박탈할 만한 그러한 최소한의 형을 낮추는 것, 그것이 사실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부분에 선고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위증교사 부분을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볼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대장동, 백현동 재판의 경우에는 아직 대북 송금의 경우에 그렇고 이제 1심이거나 아니면 1심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대법원까지 생각한다면 그 안에 의원직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고 대선도 27년이면 그 안에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다릅니다. 아마도 27년 안으로 지금 대선 전으로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